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실제 실험에서 이게 축적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틀딱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거는 약간 습관이거든요, 인사가. 네. 저도 인사를 막 잘하고 예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살가운 성격은 아니어서. 근데 이게 있어요.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실제 실험에서 이게 축적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거의 이 앞부분에 거의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과 합격 여부가 다 결정된다. 그리고 보통 면접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하는 투와 그 제스처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그 판단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인사하는 자세와 이런 거가 이제 몸에 배어있고 늘 습관적으로 된 사람들의 어떤 제스처가 결국에 약간 자연스럽잖아요, 훨씬 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도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활기차고 살가운 사람이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거 가지고 업무의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뭔가 막 그런 인성의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약간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클래스 들어오거나 할 때 문 열면 무조건 다 같이 인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서로 습관화를 하는 거예요. 많이 해보면 어쨌든 좀 어색한 게 덜하니까. 근데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것도 메일 제목 없고 내용 없는 것만큼 저 사람이 나를 아는데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팀플하다 한 번 마주쳐서 얼굴 본 사람인데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죠. 학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회사나 사회생활에선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대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 자존심 챙기고 내가 조금 창피하니까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인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딱이고 꼰대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서열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카톡으로 이제 업무를 전달하거나 할 때도 저는 그 병적으로 인사를 해야 될 거다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매일 아침에 코치님한테 저 메일 카톡 하잖아요, 메일이.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보고할 때. 근데 코치님 안녕하세요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뭔가를 얘기할 때 애매한 상황이네. 전날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코치님 안녕하세요 해서 갑자기 이상하죠. 근데 안에서 문제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특히나 이제 아랫사람 있을 때는 더 내가 뭔가 업무를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잘 보여야 되고 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그리고 카톡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은 소무 파일 카톡으로 보내는 거 원래 업무상에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 회사 내부에 보안되어 있는 파일들이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카톡이 막혀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카톡의 유효기간 있잖아요. 파일 유효기간. 업무가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지나서 파일 다시 달라 그러면 정말 크게 욕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파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는 톡서랍을 쓰긴 해요. 이거랑 약간 비슷해요. 메일 제목 없음과 메일 내용 없음으로 파일만 보내는 상황과 카톡으로 파일만 던지는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 인사말이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이걸 작성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혹시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될까? 요를 물어보면 대부분 안 된다고 하죠. 왜냐면 이게 업무적으로 트래킹이 계속 돼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공유가 계속 돼야 되는데, 내가 카톡으로 받으면 다운받았다가 다시 공유하려고 메일로 얹어가지고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메일링 하는 게 맞고, 원칙으로 메일을 하고 나서 코치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이렇게 한 거 파일 메일로 전송드렸습니다 해서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맞아요. 사실 저는 혼자 제가 첨삭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메일링을 하거나 할 일이 없어서 제가 메일로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크게 없는데, 회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결국에 무조건 첨부 파일은 메일에 넣고, 메일 제목 쓰고, 메일 내용 쓸 때 메일 내용에 인사말 쓰고, 중간에 본문 쓰고, 혹시 문제 생기거나 하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하고 본인 연락 적고, 이게 그냥 디폴트로 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를 약간 주입하려고 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맞죠. 이게 그리고 더 웃긴 건, 실제로 외국계 같은 경우는 메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다 보여요. 제목 없음, 내용 없음, 파일 안에도 막 글씨 크기, 줄 간격 다 틀리고 막 이런 거 있죠. 보면 딱 알죠.
업무를 하기에 아직 적절치 않구나. 이 친구한테 업무를 주려면 메일 쓰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의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런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일 처리 자체를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지 알겠죠? 네. 인사를 안 해. 일을 잘하는데. 근데 일을 잘한다는 기준도 되게 웃기죠. 메일 제목 맨날 안 써. 초보 파일 맨날 누락해. 이런데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 숫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왜 1, 2, 3, 4가 왜 숫자대로 1, 2, 3, 4예요? 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대학교 코칭할 때 좀 많이 느껴요. 학생들은 아직 그 사회에서 업무해본 경험이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죠. 많이 힘들죠.